This is a preview file. For example, use owner. 자, 우리 인간의 삶은 많은 시련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또는 나쁜 일도 있고, 또는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고, 좋아서 하는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엮여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시험운이라고 하는 한 제도적인 그러한 그 국가의 관점 속에 묶여 있는 그 시험을 한번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험을 본다는 것은 참 긴장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 또 매우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 됐든지 간에 누구나 항상 그 시험, 그 시기가 오면은 긴장을 하고 또는 많은 그런 그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밤을 새워야 되고 또는 이게 잘 볼까 안 볼까 하는 어떤 그 높아심도 생기기도 하고 또 이것이 나의 사회적인 진출의 발판이 되는 경우에는 또 많은 거기에 또 근심이 서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또는 필요에 따라서 행해져야 하는 이 시험의 운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험은 어렸을 적에는 학교 시험이 될 것이고 또는 대학을 가는 수능 시험 또는 대학의 본고사에 임하는 여러 가지 논술 종류해서 많은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험들을 우리는 잘 봐야 되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또는 그 시험을 통과해서 어떠한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과연 사주학적으로 시험이라는 것을 어디에 조명을 해야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사주를 보면은 가끔 감정하러 오시는 분 중에는 시험에 대한 질문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또 본인이 어떠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시험 운이 됩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여러분이 감정자라면은 어떻게 그 시험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 시험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은 이 사주 구조도에서 일간을 중심으로 놨을 때 시험은 여기 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인성. 그럼 인성이 어떠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험에 한 기운 요소로 작용하느냐 하는 것부터 먼저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인성은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인자라는 얘기는 내 이름이 찍혀있는 도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모든 서류가, 문서가 인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성적인 그 요소를 띠고 있는 이 보편적인 그 기운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통 우리는 지식성, 학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식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죠. 그것이 역사, 과학, 수학, 국어가 됐든지 간에 그러한 알에 대한 정보들을 바로 담고 있는 글자가 인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식과 인성은 지식 또는 학문의 아이콘이 됩니다. 학문을 지칭할 적에는 바로 인성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성은 이러한 지식과 학문을 이루는 토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학습이라고 하는, 우리 공부를 하고 하는, 학습은 공부죠. 공부를 하고 하는 활동의 주 요인, 인자가 됩니다. 바로 공부가 되겠죠. 자, 학문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성은
학습을 하고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가는 아주 중요한 기운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사주에 발달되어 있으면은 두뇌가 뛰어나고 상상력, 추리력, 직관력 이와 같이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인성을 갖지 못한 명주보다 훨씬 뛰어난 두뇌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서작용입니다. 이러한 지식 학문 외에 자, 문서작용이 또 인성으로 작용합니다. 자, 문서는 내 도장을 찍힌, 내 이름이 도장 찍힌 서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서작용이 활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매매나 그렇죠? 뭐 주식이나 어떤 권리, 그렇죠? 자, 권리 문서, 그렇죠? 이권이 되겠죠, 이권. 이익이 되는 권리. 이러한 것들을 주관하는 또 기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이러한 작용인데 세 번째는 바로 오늘 그 말씀드릴 이제 그 시험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이 갖고 있는 것은 여러 시험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하게 인정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는 자, 자격이 있죠. 어떤 자격이 부여되기도 하고 어떤 면허, 뭐 자격이나 면허나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은 면허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기도 하고 또는 인증, 그렇죠? 뭐 인증이 많죠. 어떤 뭐 식품에 대한 인증 또는 어떤 공업 제품에 대한 인증 또는 학력적으로는 검정고시 같은 게 있죠. 고시에 대한 인증, 학력 인증이죠. 학력 인증. 자, 이러한 인증을 인증이 되도록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인정 시험이 됩니다. 자, 국가적인 인정 시험은 참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의사나 뭐 약사, 그렇죠? 약사와 같은 이런 특수 분야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시험, 인정해주는 자격. 또는 뭐 이거 외에 회계사라는 것도 있죠. 회계사, 그다음 법무사, 뭐 사자 들어가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는 기술 자격, 그렇죠? 또 기술 자격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 인증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뭐 공인 중개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는 또 뭐 이미용이라고 하는 어떠한 사회 활동에 필요한 그러한 능력들을 인정을 받는 그런 특성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인정을 받는 많은 시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성은 바로 이와 같은 그 사회적인 활동들을 지원하는 또 잘 되게 만드는 기운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기운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오늘 얘기한 인정시험, 네. 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면 바로 인성의 행방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것 외에도 시험을 봐가지고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 시험이 되겠죠. 이거는 순수하게 자격이나 어떤 능력을 인정받는,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기운 특성이라면은 취업이라는 것은 이거 자격만 있어 취업이 되는 건 아니죠. 나를 써줄 조직이나 단체나 기관이 또 작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관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운이 또 나한테 작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취업을 한다면 회사에 취업하거나 그러나 이 관이 작용하려면 회사의 이제 취업이죠. 예. 이 취업이라는 관점까지 다시 시험과 취업이라는 그런 두 가지 요소를 다 띈 활동이라면 바로 관성이 들어갑니다. 취업이라는 그러한 그 기운이 작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취업될 수 있는 것이 회사 취업이 되고 또는 우리가 보통 그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고시, 그렇죠? 고시라고 하는 뭐 행정고시가 됐든, 예, 사법고시가 됐든, 기술고시가 됐든, 자, 이러한 것들은 국가에서 바로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러한 고위직으로 채용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자격시험, 수능시험 같으면 이건 바로 자격시험에 들어갑니다. 그 자체가 바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들은 회사에 취업할 적에 시험 보죠. 네, 그것이 뭐 어떤 서류 시험이 됐든 실제로 필기 시험이 됐든 하여튼 시험이라는 성격을 갖게 되면은 바로 취업이 되겠죠. 그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이러한 관성의 작용과 시험이라고 하는 인성의 작용이 두 개 다 동시에 작동할 때는 바로 이런 취업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일반적인 인정시험을 볼 적에는 인성만 작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잘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일간과 관성과 인성 간의 또는 각 개인의 기세입니다. 기세. 일간의 기세가 강하면서 관성과 인성의 기세가 강하게 작동하는 운에 와 있다면 반드시 인정시험도 잘 받을 것이고 회사 취업도 잘 될 것입니다. 만약에 관 기세가 약하고 또 힘이 없고 또 나타나지 않았고 일관과 인성만 있다면 시험은 잘 볼 줄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기업으로의 또는 국가로의 취업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삼각관계, 일관과 관성과 인성의 삼각관계를 잘 고려해 보면은 취업이 잘 되겠다. 또는 시험을 잘 봐서 자격을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구조로, 이러한 맥락으로, 이러한 기운의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바로 이 사주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과 인성과 관의 자리만 여기다 차지해 주면 됩니다. 자, 이 사주가 일간이 이제 병화입니다. 병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화가 일간의 자리에. 일단 병화가 일간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기세를 눈에 띄어야 됩니다. 자, 병화가 지지의 4개의 글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강한 글자를 타기 때문에 반드시 강한 글자에 자기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강한 글자를 찾아내면 됩니다. 바로 12운성으로 강약을 노려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병화가 5에 임하면 이게 왕지입니다. 강하죠. 그런데 여기서 인오라고 하는 화국을 또 하나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왕지보다 더 강력한 뿌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의 기세가 매우 강한 사주다, 명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성을 볼까요? 지금 여기서 관성은 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관성이 없대서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제 찾아내죠. 여기서 병신합수 해갖고 임수가 바로 생성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간합은 바로 오운작용이죠. 오운작용. 천간이
에너지가 기운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합을 통해서 2차적인 오행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이름해서 오운작용이라고 합니다. 천간합 중에서 여기서 병신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간이 됐든 일간이 아니 됐든 다른 글자 합이 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천간 자체는 오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오행과 오행 사이에 합을 이루든지 간에 일간이 됐든 연월이 됐든 연시가 됐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병신합서 임수가 하나 생겨납니다. 이거는 타고날 때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임수가 여기에 배속이 됩니다. 자, 다시 생겨난 이 임수에 대한 기세강약도 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바로 자가 임수의 왕지가 됩니다. 자, 임수를 보면은 이제 왕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기세 강합니다. 근데 자축이라는 또 방합 수국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왕지보다 더 기세가 등등하겠죠. 그래서 임수의 기세가 아주 강력하게 생겨난 상태로 됩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인성의 문제입니다. 인성은 바로 갑이 되겠죠. 자, 갑이 이 네 개의 글자 중에서 인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걸록자리가 됩니다. 걸록과 왕지는 가장 기세가 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해서 여기는 갑목도 매우 강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 시험운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관성과 인성을 논했습니다. 물론 시험을 끝날 수도 있고 또 취업도 할 수 있죠. 이왕이면 취업까지 간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본다면 매우 이 관성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조는 이미 선천적으로 일간의 기세가 강하고 관성과 인성의 기세가 매우 강합니다. 일간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편관이 됐든 편인이 됐든 이게 크게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일간의 기세가 약하면은 편이 되면은 이 편관이나 편인이 되면은 일간의 그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령 이 두 계절의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잘 부응을 하지 못합니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반드시 어떤 잡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참 다행히도 일간의 기세가 강한 가운데 두 개의 기세가 강한 면모를 갖게 됩니다. 이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 가져온 우주로부터 내가 받은 원국의 기운입니다. 자, 이 기운을 가진 명조가 이러한 운을 거룩합니다. 이 명주가 올해 24세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24세 들어가면은 이 갑진대운에 들어갑니다. 만약 이 명주가 내년에 또는 올해 시험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내년에 본다고 합시다. 내년에. 예. 자, 올해 시험을 본다면은 어떨까? 그럼 올해 시험을 본다면은 어떡할까요? 그리고 올해 아니고 내년이나 후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이 대운에서 이 대운이 오면은 지금 24대가 여기 들어오시면 이 기운을 앞으로 10년 또 가겠죠. 오면은 갑목이 커지게 됩니다. 원래 갑목이 있었는데 또 갑목이 생겼죠. 자, 갑목이 생겼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그동안에 공부하고 왔는데요. 여기까지 23살까지 공부를 하고 왔는데 24살 되면서 갑목의 기운이 커졌다기보다는 새로운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갑목과 원국에 있는 갑목과 운에서 온 갑목은 다른 갑목입니다.
갑이라는 글자는 같지만은 이미 이건 유입이 돼서 오는 거고, 이건 원래 있던 원국 상태고, 원국 상태에 있는 것에 또 다른 것이 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지금 원래 했던 거와 또 다른 인성이 오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또 다른 학문을 하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더라도 좀 하는 그러한 이제 분야를 넓혀간다 하시면 됩니다. 이 과목 또한 원국에 있는 인을 그대로 타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이 오는 순간에 새로운 학문으로서, 지식으로서의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진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이 진이 원국에 있는 이거와 자진, 삼합, 그렇죠? 신자진이죠. 삼합 수국을 이룹니다. 그러면 자도 강한데, 그렇죠? 또 방합해서 수까지 있는데, 이 삼합까지 하니까는 이 수의 기운이 지지해서 아주 강력한 형색을 유지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임수가 이보다 더 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동시에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올해죠. 예. 신축년이죠. 신축. 내년이 인년입니다. 이민 개미년으로 이렇게 가겠죠. 세운으로 본다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올해 신축년일 경우에는 이러한 기운으로 작용하고 있는 곳에 신이 온 겁니다. 그러면 요 신이 왔다고 보면 됩니다. 자, 재성이 왔죠. 재성. 정제가 왔습니다. 정제가 오니까 올해에 일어나는 일은 이 사람의 관이나 인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공부를 하고 있다면은 이 정제라고 하는 이 기질이 더 발휘가 됩니다. 이걸 쓰기 때문에요. 그럼 이 정제라는 기질은 어떤 계획성입니다. 계획성. 그리고 합리성. 자, 본래 이 사주는 재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성과 합리성 면에서 좀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 재운이 오게 되면은 바로 신금이라는 글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행동을 할 때, 그렇죠? 공부를 할 때 바로 저런 계획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더 공부의 질이 증폭이 됩니다. 근데 올해 시험이 본다면은 시험을 그렇게 잘 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해온 그대로는 왜 그러냐면은 인성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내년에 시험을 본다면, 이민년에 본다면은, 자, 관과 임수가 여기에 하나 더 생기고, 그다음 인이 바로 이 인과 또 합을 하게 됩니다. 같은 글자 두 개가 있으면은 단단한 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을 하기 때문에 간목의 기운이 더 상승하게 돼요. 자, 두 가지가 움직였죠. 그렇죠? 예, 임수가 또 움직였고, 관이 움직였고, 인성이 움직인다. 움직인다는 표현은 그 작용이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반드시 내년에 시험을 본다면은, 자격 시험을 본다면, 인정 시험을 본다면 반드시 합격될 것이고, 만약에 취업을 위한 시험을 본다면은 반드시 좋은 곳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20년 정도, 그렇죠? 같은 운이 거의 같게 가지 않습니까? 갑을로 인성운이 가니까는 학문적인 그런 뜻을 버리지 않고 끝없이 정진해 나가는 그러한 면모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관에, 조직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더라도 자기 발전을 위한 또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그러한 학문적인 지식의 흡수 행위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어느 사주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사주가 앞에 놓여 있다면은 이러한 관성과 인성 또는 인성의 작용을 한번 보시고, 아, 내가 어떻게 되겠다. 자격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되겠다. 또는 내 친구나 내 자식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시험 운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주 원국에 이렇게 튼튼하게 인성을 갖고 있으면은 항상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성이 또 발현되는 그런 기운을 만나게 되면 더 증폭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인성이 없었다. 없는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운에서 이런 인성운을 만났다. 그렇죠? 그럼 만나는 그때부터 이 지식이나 학문에 대한 이해력과 흡수력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나기 전과, 이 운을 만나기 전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상승적인 그러한 능력을, 학습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물론, 바로 학습이라는 것은, 이 공부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때부터 상승 곡선을 타고 위로 발전해 나간다는 그러한 의미를 얘기합니다. 좋아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자, 오늘 그 시험 운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공부 자료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